제가 알고 있었는데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번 전시 제목 되게 좋던데요, 시간의 큐브? 근데 영문을 보고 내가 좀 의아하긴 했어요. 레이어드 타임이라고 보셨어, 왜? 알레한드로 영화에 그 나의 피부, 내가 사는 피부 이런 보면 네, 그 피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왜 레이어드 타임이 없을까? 사실 피부라고 하는 거는 제가 옛날에 동성방 삶의 피부, 사생의 교육이라고 한번 했었어요. 네. 요즘에는 전체적인 테마가 시간이었어요, 시간. 우리가 감내하고 있는 시간들에 대한 어떤 스토리가 많이 담고 있어서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을 끌고 오는 게 첫 번째고, 또 레이어드, 그러니까 시간의 피부인데 레이어드라고 한 이유는 어떤 일종의 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한 개의 타임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레이어를 가지고 어떤 그런 시간 속을 감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글로는 뭐 시간의 피부라고 했지만 영문으로는 레이어드 타임이라고 하는 거죠.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었는데 저는 이제 피부라는 느낌이 되게 독특한 게 있어서 그런 생각했고,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은 그 피부든 레이어든 사실은 류근택 선생님이 자화상 굉장히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인데, 할머님이 그 병원으로 그 투병하시고 돌아가시기까지 옆에서 계속 그 할머님 자화상을 그렸잖아요. 근데 그거에도 시간의 단층 내지는 시간의 중층화되어 있는 것들이 담기잖아요. 자화상 지금 이번에도 자화상에서 이 전시가 시작하네요. 시작하죠. 그리고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화상은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전체적인 테마는 다 나와 관련된 시간들이에요. 시간들인데 이 자화상도 마찬가지로 어떤 내가 숨쉬고 있는 공기, 내가 처하고 있는 이런 상황, 공간 그런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종이라고 하는 작업, 그 종이의 그 뭐랄까 해체하고 또 그 안으로 형태를 밀어넣는 작업, 그런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을 마치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는 듯한 그런 시간을 엮고 직물화하는 그런 작업으로 시작된 거예요. 약간 상징적인 게 있죠. 그리고 그 작가의 자화상이 인물을 자기 자신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면, 사실 젊었을 때 유근택의 자화상과 지금 이 정도의 자화상은 되게 이렇게 색감도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는 어떤 시각도 되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게 뭐 되게 일반화시키자면 젊었을 때는 굉장히 자기가 비우진다는 자의식이 굉장히 강했는데, 있을 거예요. 자화상 안에 그 자의식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스스로 안으로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 좀 강한 자화상이에요. 그리고 이 전시 전체적으로 봐도 색조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컬러풀 보이는데도 분명히 톤 나오는 느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저 자화상이랑 약간 공명하는 그런 부분이 아마도 있어요. 그런 게 있죠. 이 시리즈도 되게 재밌네요. 이게 하나의 작품인가요? 요즘에 하나의 작품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개별적인 작품이지만 일종의 시계를 염두에 둔 작품이에요. 마치 시계방으로 돌아가듯이. 저쪽에서 시계 두는 거예요? 시계 방향.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감내하고 있는 시간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팬데믹 시절에 저희 노르망디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갇혀 있으면서 신문을 태우는 작업을 한 거였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신문을 태우고 또 그걸 작업하는 그 과정이 나한테 되게 중요한 지점이었어요. 근데 그게 기묘하게도 팬데믹에 이 번져나가는 속도와 또 신문이 타들어가는 그런 개념들, 그런 개념들이 기묘하게 맞물려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걸 이제 이런 식의 작업은 나오죠. 좀 이동하면서 좀 나눌까요? 근데 지금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감상자들이 굳이 그걸 시간의 어떤 소멸 내지는 시간의 운행으로 볼 것 같지는 않아요.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작가 미나리 영화 얘기하잖아요. 미나리에서 그렇죠. 마지막에 불타고 끝나는데 그게 되게 절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 내지는 뭔가 이렇게 버닝한 다음에 새로 빌드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사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사실 선생님 작품에 이 들불 같은 게 되게 많이 등장했었어요. 특히 이제 봄에 이렇게 대지를 태우는 것 같은. 근데 여기서는 대지를 태우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규모도 작아지고 그런 의미에서 팬데믹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격리된 상태거든요. 대지로 못 나가고. 근데 그렇게 밭을 태우거나 대지에서 들불이 일어나는 것보다 이 그림 속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세계관은 좁아졌는데 저 자화상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내밀해지는 거 있잖아요. 성찰하고 자기 스스로가 시간에 대해서 자기 삶의 경험에 대해서 어떤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걸 좀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렇게 묘사를 했을 때 불타서 사라져가는 듯한 느낌들. 근데 그리면서도 거창한 내용을 담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그림 자체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네네. 상당히 재밌게 일단 그래 보여요. 그리고 사실 이 그림은 뭐 그러니까 7개가 자체가 하나의 터전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치 선생님 얘기처럼 시간의 바늘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 같은 식으로는 하나의 또 구성 요건을 갖고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고 그 재밌게 그렸다는 얘기도 무슨 뜻인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뭔가를 묘사하고 싶어서 있어서 그렸다기보단 그림이 그렇게 그려진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자연스러운 왜냐면 그 당시에는 아마도 팬데믹 상황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 철저하게 집중해야 될 어떤 대상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 그림 나온 것 같아요. 그치, 자신을 붙들어내야 되는 거지. 두려움과 미지의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자기를 좀 어떻게든 안정시키기 위한 사실 뭐 이런 네. 이런 자초 네. 하고 연관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뭐 팬데믹으로 다 갇혀 있는데 이제 그 아들놈하고 저 스케치 여행을 잠깐 영종도 방향으로 가는데 그 바닷가에 갔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그 큰 주차장에 저기다 보도블록이잖아요. 네. 보도블록에 이 잡초가 막 사람처럼 자라 있는 거야. 갈 길이 닿지 않으니까 이제 잡초가 굵어지는 거지. 근데 그 상대적인 거기서 오는 그 임팩트가 맞아요.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거의 하면서 맞아. 서사가 들어오고. 우리가 그러니까 뭐 한 50년 넘게 살았다고 치면 근 50년 동안 보지 못한 풍경을 그렇죠. 작년 4월, 5월에 정점으로 느꼈지. 거의 초현실을 맞아요. 만끽하고 있어요. 뉴욕 거리가 완전히 텅 빈 그런 상황을 겪었죠. 아,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냥 일반적인 풍경보다는 저런 느낌이 안 나오죠. 근데 되게 이상했던 건 제가 이 도록을 먼저 받았잖아요. 근데 도록에서 이 그림들을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먼저 했냐면 그러니까 정확한 주제는 다르겠지만 만화에 20세기 소년들이라는 만화 있잖아요. 일본 만화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완전히 황량해진 세계 거기에 그 완전히 그 고립된 것 같은 소년들. 근데 그 소년들이 그 텅 빈 공간에서 이렇게 의지하는, 서로한테 의지하는 그런 장면들처럼 이 그림을 봤어. 그러니까 되게 색이 맑으면서 그 영화 아니 만화 자체가 되게 독특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 소년이니까. 그리고 이 그림 도록이 볼 때 이 그림에서는 작가가 자아를 죽이는 장면인가? 라고 생각했어. 근데 50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런 느낌을 알아요. 그 뭐랄까 이 누우려는 것과 이 서 있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의 상충되게 존재하는 아, 그래요? 바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나는 아직 그런 기분은 그래요? 없는데 50대 근데 중반 50대 나랑 동년배 사람들이 그런가? 그런 얘기 하던데. 아니야. 저 느낌 안다고. 아니 나는 이 그림을 보고 누워있고 싶은 거랑 서있고 싶거나 그게 아니라 네. 근데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작가가 자기 자아를 죽이는 장면으로 봤어요. 이 그림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자아를 죽인다는 게 되게 그 여러 뭐 좀 비극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자아를 죽인다는 건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리버스라는 재탄생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저 작가 저기 그림에 등장하는 얼굴은 제가 작가를 아니까 작가를 믿게 되는 거야. 근데 옆에 쓰러져 있는 분이 작가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약간 그 이중화된 존재. 근데 자기가 자신을 그 죽이거나 탈각하고 나오는 아마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네, 봤어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사실은 저 누워있는 것과 서 있는 것이 이 병치시킨다는 데서 그렇지. 되게 많은 상상을 하면서 한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사실. 네. 공존하고 있는 두 개의 포지션이 사실은 반대기도 하고 같이 있을 수 없고 그렇지만 분열된 마음으로는 똑같을 수 있고 그러나 시간이 물리적 선후 관계가 아니라 예를 들면 굉장히 카이로스적 시간을 생각해보세요. 그럼 작가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은 농축된 시간이고 거기서 다시 그거를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으로 보면 저게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림은 되게 독특한 배치를 이루는 지금 강재현 실장님이 이 영상을 찍기도 했지만 제가 가족 서사가 보이잖아요. 가족가 있지만 가족들처럼 보이잖아요. 실장님 너무 멀리 가고 우리 말소리 안 들릴 것 같은데요? 이게 너무 안 잡혀요, 지금. 너무 그림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좀 가까이 가서 이거는 그러면은 작가의 인형인가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최초의 사진이거든요. 아 그래요? 최초의 사진이에요. 내 실제 사진. 동물원이 아니고 뭐 어디 저기 놀이동산? 구역가 어디 갔던 사진인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하고 이제 찍은 처음 사진인데 되게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이제 어머니는 뭐 가셨고 또 아버지는 지금 거의 뭐 지금 병원에 계시고 그런 상황이 이제 이걸 그리면서 이 안으로 들어온 거죠. 사실 같은 장소인데. 그러니까 가르쳐 자기를 중심으로 자신의 자식 다음 세대 그리고 자신의 선사 그렇죠. 그런 스토리가 들어온 거죠. 그 독특한 것 중 하나는 기법적으로 봤을 때 윤재 선생님이 굉장히 이렇게 그 붓터치라든가 마테리얼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뭔가를 하시기 시작한 게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그러니까 그때 그때 저랑 0~9년 다녀오시고 미국으로 그 뒤로 좀 더 강하게 뭔가를 표현하시게 생겼는데 이번에 특히 더 그렇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붓터치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작가는 뭔가 형상을 묘사한 것도 있겠죠? 이게 뭔가 보리밥 같은 건가요? 뭐 이런 저기 잡초에서 나오는 그 씨들이에요. 사실 저게 나오는 잡초가 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얘네들도 씨를 뿌리고 맞아요. 씨가 이제 엉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꼭 묘사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치 만해의 붓터치 같은 느낌이 있어. 툭툭 하나의 어떤 리듬을 부여하는 거죠. 벽 뒤에도 그림이 있네요. 정부라. 아하, 좋네. 야, 좋네요. 그 뭐지? 각도나 이런 거를 꺾으시는 걸 보면 세상이 또 보이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정부를 의식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너무 내 작업이 너무 마테리얼적인
저도 저번에 갤러리 현대에서 하고 나서 느낀 게 너무 어떤 표면적인 문제로 자꾸 병들되는 것 같아서 스스로 뭔가,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뭔가 어떤 이 디테일에 대한 문제를 어쨌든 끌고 가야 되는 그래서 일부러 아마 정부를 일부러 했던 작업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이 나오게 된 거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각 5개의 그림이 강도나 표현의 어떤 그 기법,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태면 이쪽은 동양화의 그런 번짐이라든가 특히 우리가 이제 붓으로 그림을 그릴 때 종이에 스며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있는 거라면 이쪽은 훨씬 더 시쳇말로 우리가 서양화적인 표현들, 마테르든, 텍스처 같은 게 강화되는 그림처럼 그래서 되게 두 부분이 대립각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그렇지. 거예요. 아마 또 5점이 다 방식이 달라요. 보는 방식이. 바로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그림들은 사실은 완결된 어떤 완성적인 묘사라기보다는 실험하고 테스트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좀 보여주는 좋은데요? 근데 사람들은 특히 이 그림을 좋아할 것 같아요. 정글화중에서 그죠? 네. 아니 사람들의 그런 소위 그 취향이라는 게 있어요. 곽수근의 그 굉장히 이렇게 두드러지는 어떤 그 약간 시그니처 같은 표현법 같은 것들을 사람들은 연상할 것 같아요. 연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없다고 할 수 없지. 근데 이런 정보라에서 이렇게 오는 게 이제 이분태 작가가 완성시키는 그 정도인 거지. 그죠? 좋은데요? 네. 근데 사실은 여기서 각도라든가 시점 같은 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들이 여기에 들어오잖아. 이미 이제 약간 아이콘화하는. 근데 그 안에서 그 선생님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얼리티 안에다가 픽셔널한 거를 집어넣는. 근데 그게 이제 동화적이기보다는 사실은 되게 이렇게 서리얼해 보이는 어떤 화면을 만들어내는데 그것들이 들어오는 저기는 되게 담백하게 정물화라면 이건 분명히 정물화적인 어떤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지만 이게 픽셔널하게 그리고 어떤 서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식으로 화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서 훨씬 붓터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스며들어서 전체적으로는 다른 작품을 보여주는 그 조화로움 같은 것들이 있게. 근데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사실은 정말 놀라울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놓여 있는 정물 자체도 이거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가끔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아침 밥 먹을 때도 이거 아침 밥 먹는 탁자인데 그때도 많은 걸 느끼죠 사실. 그리고 뭐 이런 물결이 갑자기 그 탁자가 강물이 된다든가 뭐 그런 게 묘하게 재밌어요. 이를테면 이게 나뭇결에서 오는 이런 그 패턴들. 저 패턴인데 눈을 안경을 벗고 가만히 가까이서 가만히 보면 실제로 기묘하지. 물이 흐르는 거야. 맞아요. 저 아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처음 봤던 저 7개의 작품 있죠. 시간을 은유한다고 했죠. 이 그림은 그 저 7개의 시간성이라는 게 하나에 들어와 있어요.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시간이 쭉 흘러가는 것 같잖아요. 밤에서 아침으로. 밤에서 아침으로 내지는 역으로는 햇빛 들어왔던 것들이 점점 짧아지는 쪽으로. 근데 그것이 한 화면에 있는 거지. 근데 또 재밌는 건 노져가는 쪽은 햇빛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서로 역치하면서 가고 있는. 근데 그걸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아침 식사할 때 집 안으로 들어온 햇볕 식탁으로 한쪽은 그 창문 쪽에 있으니까 식탁이 밝고 저쪽은 약간 어두운 상태. 근데 거기서 조용히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 풍경을 보고 있는 작가. 그게 보여요. 그걸 말씀하시는.
그냥 아주 단순한 데서 그렇지만 시간의 피부 내지는 레이어드 타임이라는 게 이 그림에는 압축되어 있는 거죠, 사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전시 타이틀을 딱 보고 얘기를 하자면 이런 그림이 진짜 레이어드 타임 내지는 시간의 피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 뒤에 그림도 요거랑 같은 작업이 있어요. 여기요? 아니, 여기 우리 반대편 쪽에 있는 거? 아하, 그러네요. 저쪽보다는 훨씬 더 스펙타클했었네. 근데 저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을 보는 게 좀 낫네요. 이거는 저 그림은 좀 옆으로 긴데 얘는 스퀘어여가지고 정사각형이어서 또 굉장히 이렇게 시선을 좀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다 다르죠. 훨씬 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집중성은 훨씬 강해지는데 시간이 흐른다라는 느낌은 좀 덜한. 그죠, 그러니까 이 프레임 안으로 되게 강하게 들어오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식의 그 빛의 변화를 통해서 시간을 느끼게 하는 부분은 훨씬 더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왜냐면 사람은 안에다 다 담았기 때문에. 근데 노란색이 굉장히 잘 쓰셨다. 네, 그러니까 이 노란이 사실 잘못하면 그리고 시간 빛이 들어오는 느낌이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잖아. 노란색 칠처럼 보이는데 이 그림은 근데 이 햇빛은 그거 같아요. 아침 햇살은 아니고 약간 이렇게 이제 4시? 오후 4시의 빛? 오후 4시에 실내로 들어온 빛처럼 보여요. 괜찮아요. 약간 아니 뭐가 참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야. 뭐가 저물어 가는 느낌이 아니라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 석양에 반짝거리는 그런 금빛 같은 느낌도 약간 있고. 사실 아침에 이렇게 아침 시작하고 문 밖으로 탁 나설 때 사실 그날 하루에 무슨 일이 날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이야기 스토리도 가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근데 그거는 되게 소년 같은 감수성이네요. 그렇죠. 소년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또 무슨 신나는 일이 있을까라고 가슴 두근거리는 것 같은 마음이죠. 그렇죠.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두려울 수도 있고 뭔가가. 그거 이제 나이는 어른의 걱정.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거죠. 근데 확실히 그 두 가지가 겹쳐 있다고 해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각자가 자신의 아마도 삶에 투영해서 그거를 해석하겠죠. 소박하게는 많은 사물들이 묘사되어 있는 게 멋지다, 재밌다, 그림 보는 재미가 있다고 하겠지 또. 저는 무엇보다 이 그림에서 주목하고 싶은 건 그 포즈였어요. 사물들보다는 그 사물들을 담고 있는 저 배경의 노란색부터 점점 진해지는, 그러니까 엄버로 가는 엘로우에서 엘로우 커에서 엄버로 가는 이쪽이 되게 이 그림을 전체 구조를 지탱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런 거야. 그림의 구조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컴포지션이라든가 물리적인 어떤 되게 하드웨어를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해석을 해보자면 유근택 작가의 이 그림은 칼라가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칼라라는 건 되게 리퀴드하고 또 불확실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불확실하거나 액체 같은 느낌의 그거를 이 그림 전체의 질서로 유지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사물의 묘사라든가 그 안에서 어떤 픽션의 요소 같은 것들은 감상자가 즐길 부분이지 맞아요. 이 그림 맞습니다. 전체가 배경으로 네.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네, 맞아요. 그 색채가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을 구성하고 있는 제일 큰 요소예요. 실제로 목표도 그거였고, 목표도 그 검정과 이 노란색, 이것을 어떻게 교차시킨가가 제일 커다란 숙제였고, 형태는 거기에 걸쳐 있는 거죠. 네네. 그런 거였죠. 그리고 이 그림만큼 다른 그 그림들은 한 화면에서 색채 변화를 과감하게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 그림이 네. 되게 독자적인? 아, 그러고 보니까 전시 크레이팅 하는 실장님 봐도 이거 단독 작품으로 걸어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일 눈에 네. 들어오고 중심적인 상징적으로. 거죠. 네. 대표적이 됐죠. 네, 네. 어떻게 볼까요? 이 그림의 질서는 또 되게 독특하네요. 네. 이런 물결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매향리라고 하는 아, 네. 장소성 그리고 사실 매향리 장소성보다도 나는 오히려 정치 역사성이 크지. 네, 그런데 나는 그쪽의 초점보다도 오히려 네. 그 서해가 밀려오는 아. 밀물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서해 밀물이 밀려오는 당시에 제가 답사할 때 봤었는데 네. 완전히 그냥 이 바다의 파도 같지가 않고 땅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은 착각을 줘요. 물이 굉장히 급해서 놀랍거든요. 그런가요? 서해 바다에 물이 완전히 그냥 그 땅색으로 밀려오는 황토색 물이잖아. 네. 서해가. 대단했어요. 아. 그 느낌. 그래서 그거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잖아요. 그 느낌을 일단은 표현을 해보고 싶었죠. 1차적으로. 이 얘기를 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여기 근접해 오기 전까지는 이게 땅을 묘사한 그 진흙 땅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 자체가 막 이렇게 그 물결무늬처럼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발자국이 밀려가지고 만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까이 와서 보니 파도의 물결 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성공하신 것 같아요. 그러네. 다양스럽네요. 근데 분명하게 이 작업하고도 사실은 뭐 연결해서 작업한 건 아니지만 이 작업도 사실은 땅의 파도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전시에서 땅이라고 하는 소스를 끌어들인 가장 커다란 이유는 우리 한반도에 뭐 대단한 바람들이 많이 불었잖아요. 한 집권 3년에 뭐 정말 뭐 갑자기 막 통일될 것처럼 막 남북이 막 만나서 막 저 만찬들이 다 그 만찬이에요. 아, 그 만찬들이구나. 근데 뭐 냉면도 있고. 근데 정말 땅에 불어오는 엄청난 그 힘의 구조가 굉장히 임팩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저것도 아마 그 부분에서 내가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고, 이것도 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 남북대화 하고 있는 탁자를 마치 그 영국 무대처럼 돌려놓는다거나, 또 바다에서는 어떤 기운이 지금 밀려올지에 대한 어떤 묘한 어떤 불안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뉘앙스가 다 저건 이제 뭐 38선에 이렇게 밀려와서 전쟁하는 삶을 그래서 뭐 기다리는 삶을 다 연결되고 있죠. 근데 저 그림이 좀 더 직접적인 모티프와 소위 그 상황을 보여준다면, 그러니까 그게 38선의 철조망이라든가 쓰러지는 남자라든가, 그래서 이 약간 주장의 직접성이 있다면 이 두 그림은 훨씬 더 이제 그 조형적인 차원들. 근데 그 말씀을 하고 싶어 하거나 주장하고 싶어 하는 어떤 얘기들이 직접적으로 묘사되는 게 아니라 대지의 속성이라든가 뭐 아니면 바닷물의 속성이라든가 그것도 아니라면 정치적인 구조들이라든가 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정치적 이벤트인 거지. 근데 사실 만찬을 그린 지는 제 기억에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정치적이거나 사회적 이슈가 또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만찬이라고 하는 자신만의 말하자면 표현의 요소들을 오브제를 계속 갖고 와서 다른 메시지들. 근데 그걸 또 자연적이거나 지형학적인 어떤 차원들과 연결시키는 지점들이 상당히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걸 다 읽어낼 수 없다 하더라도 되게 메타포릭하게 담겨있는 그림처럼 보여요. 이거는 근데 이제 그거를 명시적으로 좀 히트를 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근데 시간 차이가 있지 않아요?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럴 것 같은데. 제작 시간은 다릅니다. 저게 제일 최근이고 이건
2018년인가 2019년도에 네. 2년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그 비슷한 그 한 작가의 작품인 건 알겠지만 어떤 시차들이 좀 더 느껴져요. 네, 아마도 그렇고요. 여기까지 좀 볼까요? 여기 하층에서도 우리가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올라가면서 얘기. 네. 아마 네. 반갑네.